네,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1월 브라운백을 진행할 네이버 클라우드의 강진아이고요. 오늘은 한번 지능형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브라운백의 목차는요. 일단 제가 지능형 사물 인터넷, 네, 영어로 표현을 하면 AIoT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AIoT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미 우리의 실생활 속에 많이 녹여져 있는 IoT 서비스부터 살펴보고요. 이 IoT가 좀 더 진화돼서, 네, 요즘 나오고 있는 이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만약 내가 내 회사에 적용을 한다. 혹은 내가 이러한 AIoT 시대에 AIo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요소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AIoT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하실 수 있는지, 특히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들을 조합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IoT가 요즘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기술들이 실제 시장에 출시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던 CES 행사가 최근에 개최가 됐죠. 개최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CES는 이제 산업기술, 산업기술과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홍보를 하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하는 컨퍼런스이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진행된 그 CES에서는 삼성이 가장 큰 부스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삼성이 이 가장 큰 부스에서 실제로 자랑을 했던 기술이 뭐냐면 바로 AI, 그 다음에 IoT, 그 다음에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TV 광고에 보면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뭔가 음성으로 가전기기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바일로 컨트롤하는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IoT, 내가 어떤 모바일 기기나 음성으로서 기기들을 컨트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IoT죠.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러한 IoT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삼성의 사례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가장 그 회사의 뛰어난 어떤 앞선 기술을 소개하는 CES에서 역시나 이런 IoT 기술을 소개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서 이런 IoT 기술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각광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IoT란 무엇이냐? 누군가 이 IoT에 대한 정의를 묻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센서들과의 결합,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요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 분산된 환경 요소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해 놓은 것을 바로 IoT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주요 글로벌 여러 기관들에서 IoT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지금 제가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정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어떠한 기기,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등을 서로 연결한다. 다들 이런 연결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IoT라는 것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이런 IoT를 근간으로 해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까지도 다 모두 긴밀히 연결하는 것이 바로 IoT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T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산업들을 뽑아왔는데, 제가 정리해본 부분은 일단 스마트홈, 두 번째는 제조,
네, 세 번째는 커넥티드 카 부분입니다. 네, 스마트홈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 있는 뭐 홈패드나 아니면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뭐 전자기기를 컨트롤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온도 조절 같은 거를 한다던가 하는 게 이미 많은 아파트들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2년까지 2015년 대비 한 3배 정도 이 스마트홈 시장, 즉 Io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시장이 3배 이상 더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어떤 모바일 기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안을 컨트롤하면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외부에 있는데 뭐 집안의 공기질 전환을 위해서 미리 뭐 공기청정기를 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IoT 기술이 스마트홈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주목되고 있는 산업군은 이제 제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마다 아시다시피 이제 로봇이나 그 공정 기계들이 다 존재를 하고요. 그 공정 기계들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고 또 공정에 있어서 어떠한 얘가 가동이 중단되거나 뭐 다운이 된다거나 하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제조 공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각각의 기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떠한 고장이나 그로 인한 다운타임을 막을 수 있다면 실제 이게 수익성까지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조기업에서 이제 IoT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 요즘 뭐 자율주행이다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옛날에는 굉장히 먼 미래로 느껴졌는데 지금 굉장히 저희 삶에 굉장히 근접해 왔죠. 커넥티드 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같은 차가 자율주행 스스로 얘가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안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 있죠. 뭐 레이저 센서, 카메라 등등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센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스스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 구현에도 역시나 이 센서들과 앞으로는 이제 다른 차량 그리고 실제 도로 인프라에 있는 여러 센서들과 자동차의 센서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커넥티드 카라는 분야에 있어서도 IoT 기술이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홈 제조, 그다음에 커넥티드 카 부분을 살펴봤지만 사실 이 외에도 뭐 헬스케어라든지 공공 분야에서든지 IoT 기술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시장에 제가 한번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를 좀 살펴보니까 2021년 3,845달러에서 2027년에는 5,664억 달러까지 성장한대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매년 6.7%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 5G 기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서 더욱더 이 IoT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더욱더 시장에 많이 출시되고 각광을 받으면서 IoT라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IoT의 기술 범위, 그리고 실제로 이가 활용되는 범위가 적었다면 앞으로는 5G 기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IoT를 가장 잘 활용하고 또 이러한 IoT 서비스를
서비스를 가장 많이 주목할 산업군이 이제 제조업이라고 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조 공정 자체에 여러 로봇들과 기계들이 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발생하는 기기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네,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한다면 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네, 다운타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의 수익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요. 네, 지금 여기 그림이 실제 그 IoT 서비스를 근간으로 했을 때의 간단한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네, 실제 데이터들을 발생을 하는 기기들이 여기 존재를 하죠. 그래서 로봇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정에 투입되어 있는 기계일 수도 있고 뭐 센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의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서 결국에 어디서 분석이 되냐면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네, 머신러닝 기반의 네, 분석이 진행이 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맥킨지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으로 제조업을 뽑았는데요. 그럼 이제 국내는 좀 어떨까? 국내에서는 지금 이런 IoT 서비스가 어느 산업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냐면, 네, 저희가 그 뭐 자동차도 있고 스마트홈도 있고 여러 산업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헬스케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백신 유통 효율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뭐 백신 배송에 사용되는 온도계 그다음에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결합을 해서 백신을 안전하게 백신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런 IoT 서비스를 근간으로 해서 안전하게 백신을 배달하는 전송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IoT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어떤 특정 산업에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제조, 헬스케어, 스마트홈, 뭐 자동차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IoT 기술의 요소, 그러니까 IoT라는 기술을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 디바이스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실제 어떠한 데이터들을 발생을 하는 뭐 센서들이 일단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IoT 서비스를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일단 IoT 센서들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네트워크. 네, 앞서 저희가 같이 IoT의 정의를 살펴봤었는데요. IoT의 정의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기기, 사람,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앞서 그 맥킨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제조기업에서 활용하는 IoT에 저희가 아키텍처 간단히 봤었는데요. 그 아키텍처에서도 보면은 실제 각각의 디바이스나 아니면 로봇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에 전송을 해서 분석을 하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확장성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머신러닝 같은 거는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요구하죠. 그리고 IoT에서의 데이터의 양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분석, 그래서 서비스 백본으로서 실제로 클라우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근간으로 해서 결국 작업이 되는 것은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머신러닝 기술에 근간한 분석 작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요즘 이런 IoT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GE와 같은
기업에서는 이미 이러한 IoT 서비스,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미리 어떠한 결함을 찾는다던가 하는 솔루션, 산업 솔루션을 냈더라고요. 그게 바로 프리딕티비티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의 구애 없이 내가 속해 있는 산업에서의 이런 IoT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 솔루션도 시장에 실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는 그러면 좀 이러한 사업 분야가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은 이제 IoT라는 기술을 어떤 제공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 요소였고, 네, 이 부분은 그럼 국내는 이런 IoT 산업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느냐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크게 보면 플랫폼과 네트워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다시 나눠보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장비냐라는 걸로 구분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보면 이제 IoT라는 게 결국은 서로 다른 기기 간을 연결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결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연결 이후에 그 센서들로부터 뭐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뭔가 분석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트워크 부분은 실제 그 센서들 간의 통신을 위한 장비들을 좀 제공하는 산업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플랫폼과 네트워크 단의 이제 사업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플랫폼 단은 다시 그 뭐 기기 간의 연결이나 아니면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본 게 국내도 굉장히 IoT 산업을 위한 어떤 시장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구나 느꼈습니다. 굉장히 체계화되어서 지금 사업 분야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IoT를 쭉 보시면서 IoT라는 기술 자체는 좀 시장에 굉장히 안착화되어 있는 느낌이 드시죠? 네, 그래서 IoT라는 기술은 사실 몇 년 전서부터 나왔던 기술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oT에서 요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능형 사물 인터넷 또는 AIoT라는 것이 출시가 됐어요. 그럼 이런 AIoT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IoT의 정의부터 살펴보면요. 네, 아마 좀 단어만 보시더라도 직관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네, AIoT라는 것은 AI와 IoT 기술을 결합한 것을 AIoT라고 합니다. 그래서 IoT는 어떤 센서들의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 AI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하고 이 AI 자체가 실제 액션까지 취하는 것이 바로 AIoT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IoT의 기술, 그 다음에 AI 기술이 같이 합쳐서 제공되는 것이 바로 AIoT이고요. 현재 AIoT 서비스 요 시장은 2019년 5.5조 원에서 2024년 17.8조 원까지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CSGR로 따지면 26%예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 IoT에서 더 나가서 이런 AIoT가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이런 AIoT가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AI 분석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1년 보면 거의 그 소프트웨어 개수가 2.2배가 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쉽게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오토ML이라던가 아니면 MLOps와 같이 이제 머신러닝이 뭐 특정 집단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로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IoT에서도 AI 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또 주요 특징으로 보면 네, 하드웨어에 대한 진화. 네. 그래서 요즘 AI 관련된 칩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또 클라우드 벤더사들은 자기만의 또 이런 뭐 GPU 칩이라던가 아니면 AI와 같은 머신러닝을 위한 칩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요구하고 수요가 있는 네, AI 기술이 많다 보니 실제 그에 근간해서 그에 따라서 네, AI 칩들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들의 어떤 발달이 네, AIoT까지, IoT까지 네, 접목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oT 시장 전망치 앞서 보셨다시피 CSGR 거의 26%, 네, 매년 26%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공장,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리테일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와 IoT가 좀 어떤 관계냐라는 걸 보면 여기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IoT라는 것은 어떤 다양한 기기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떠한 감각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네, AI가 두뇌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얘가 실제 액션까지 네, 액션까지 취하는 것까지를 네, AI의 역할로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굳이 IoT가 있는데, 그리고 IoT도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왜 굳이 AI와 IoT를 결합을 했을까? 네, AI는 IoT의 잠재력을 더 극대화해줄 핵심 요소로서 일단 역할을 할 거고요. 실제로 가트너가 2020년까지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IT 프로젝트의 80% 이상이 AI 구성 요소를 포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AI를 포함을 할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네, 제조기업에서 본다면 혹은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AIoT가 예측적 유지 보수를 구현하는 데 특히나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측적 유지 보수가 무엇이냐? 그래서 미리 어떠한 결함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시로 보면요. 그 SK이노베이션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네, 그 컴프레셔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실제로 고장 여부를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적용을 해서 수십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철도 업체인 트렌이탈리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가 미리 어떠한 결함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실제 그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네, AI와 IoT가 결합이 되니까 네, 더욱더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네,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운영 효율성. 요거는 앞서 보셨던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 같은 부분에서는 뭐냐면 운영 비용을 줄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여러 장비들의 센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전력 소모를 위해서 실제로 사용이 됐고요. 냉방 비용을 한 40%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 AI와 IoT가 결합이 되니까 기업에서 운영 비용까지 네, 절감을 할 수 있네 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사실 가장 효과를 누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새롭고 개선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고 있는 게 그 롤스로이스에서는 IoT 기반의 그 항공기 엔진 정비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요거는 기존의 롤스로이스가 제공하고 있지 않았던 네, 서비스이고요. 이런 IoT 기술과 AI 기술에 주목을 해서 이 센서들의 데이터를 바탕, 그 다음에 AI 기술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 이를 통해서 예전에는 항공 정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서 최대 75%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네,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와 IoT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도 가능하다라는 그 잠재력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AIoT 기술을 하면 위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결함 비율을 줄일 수 있고 또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런 효과들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AIoT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AIoT에 대한 R&D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IoT 기기를 통해서 온도, 그다음에 그 사람의 운동 습관, 수면 행동을 전반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대규모 이제 전염병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R&D 작업이 실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AIoT 기술이 앞서 누릴 수 있는 효과 중에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런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나 의료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첨단 기술을 위한 AIoT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 투자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도 이러한 디지털 산업화를 통한 디지털 산업화를 위한 AIoT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AIoT 기술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그리고 저희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G 기술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핵심 용역 분야를 현재 선정을 했고요. 조금 더 상세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AIoT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니까 지금 거의 AIoT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어떤 양성을 위해서 지금 각각 예산이 60억과 80억 원이 투자 금액이 결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AIoT라는 기술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한 AIoT 기술에 근간한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까 IoT 구성 요소에서는 뭐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거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IoT에서 더 나아가서 AIoT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엣지 컴퓨팅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까 봤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엣지 노드가 클라우드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IoT는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게이트웨이들이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엣지 컴퓨팅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가장 센서들과 가까운 곳에 노드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드들을 배치를 하고 이 노드에서 간단한 머신러닝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격지에 있는 클라우드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짧죠. 레이턴시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 소스나 어떤 센서들이 위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컴퓨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엣지 노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엣지 노드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AIoT에서는 액션까지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IoT 서비스를 구현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센서들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IoT 게이트웨이를 바라보고 이 IoT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엣지 노드에서는 여기 단에서 머신러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엣지 서버에서 바로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빠른 곳에서 가장 가까운 셋에서 빠르게 분석하고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실시간성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바로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엣지 서버를 두시면 그러한 부분을 좀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 이 엣지 노드라는 것은 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머신러닝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네, 굳이 클라우드, 원격지 클라우드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송 요구사항에 대한 이런 대폭 감소하겠죠. 아무래도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낼 때는 레이턴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대역폭에 대한 보장도 필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센서와 가까운 곳에 노드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레이턴시 감소라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된 보안. 네,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갈 필요 없이 네, 센서들이 위치한 그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클라우드 벤더사에 대한 종속성이 제거된다. 네, 결국 데이터가 이전에는, 네, 이전 방식에서는 클라우드에서 분석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존재를 했지만 여기서는 엣지 노드 자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머신러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종속성을 약간 제거할 수 있다라는 효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엣지 노드에서 사실 모든 처리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엣지 노드들은 개수들도 많이 두실 거고 실제로 컴퓨팅 리소스가 그렇게 충분한 노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머신러닝들만 이루어지는 거고 네, 실제 무거운 작업들은 클라우드에 가서 네, 진행을 하는 구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엣지 노드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 또 주목되고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이거는 그냥 디바이스 안에서 AI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뭐 엣지 노드에서 인퍼런싱, 즉 뭐 어떤 모델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모델 학습이 일어나고 여기서의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온디바이스 AI는 네, 디바이스 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바이스 자체는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이런 머신러닝 하려면 컴퓨팅 리소스, 뭐 배터리 이러한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작업은 아마 진행이 안 되실 거고요. 이제 간단한 머신러닝 같은 작업들이 디바이스 단에서 일어나서 더 빠르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네,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AIoT의 주요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내가 AIoT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고려 요소들을 살펴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IoT의 표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아무래도 IoT는 다양한 센서, 다양한 기기들을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제품, 그 다음에 플랫폼들과의 굉장히 긴밀한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서로 다른 제품,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호환성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IoT의 하나 표준을 제정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매터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터 표준은 하나의 이제 그룹이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 실제 IoT 기기들과 이러한 어떤 통신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아마존, 애플, 구글, 삼성전자, 하웨이와 같이 굉장히 주요 IT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좀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AIoT를 근간으로 한 서비스를 출시할 거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어떤 표준 양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보안에 대한 고려도 여러분들 필요하십니다. 네, 얼마 전에 혹시 뉴스로 접해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에 저희 설치되어 있는 홈패드가 해킹이 되었다고 하죠. 네, 실제로 홈패드가 해킹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IoT라는 것이 다양한 기기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기기들의 데이터 안에는 내가 생활하는 데이터라든지, 네, 그쵸?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유출이 됐을 때 큰 보안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보안 취약점, 그리고 어떠한 공격 유형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교통, 뭐 악성 코드를 넣어서 교통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통해서 뭐 기계를 오작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실제 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량을 해킹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네, 다양한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보안, IoT 시장이 커지면서 IoT 보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IoT 보안 시장도 2026년까지 네, 연간 22.1%로 성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IoT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뭐 IoT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패스워드 설정입니다. 네, IoT 디바이스도 결국 접속이 가능한 계정과 패스워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계정과 패스워드가 초기 설정 값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디바이스 간의 통신은 SSL이나 뭐 TLS 기반의 네,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된다던가 그다음에 각각의 디바이스들은 아시다시피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취약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네, 뭐 IP나 맥 주소 필터링과 같은 인증수단 같은 거를 둬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도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네, 요거는 혹시나 뭐 IoT 침해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보니까 보안 취약점을 내가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신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러한 IoT 기술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네, 보안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oT에서 여러분들 IoT 서비스를 쓰거나 아니면 그 Io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출시하실 때는 이러한 보안에 대해서도 네,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oT 기술 현황을 보면요, 크게 보니까 클라우드의 지능 활용, 그 다음에 사물 지능화, 여기 두 개가 있는데, 클라우드 지능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AIoT에서 중요한 건 결국 AI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AI를 뭐 직접 여러분들이 AI 모델을 학습하고 관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서비스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IoT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앞서 CES 사례와 같이 LG와 삼성 요즘 네, 이 인공지능 가전 너무나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가전을 음성이나 기기로 컨트롤하는 부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어떤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실제로 자기네들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IoT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화 엔진 탑재. 네, AI의 핵심,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고 분석을 위한 툴인 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지속적으로 사물에 탑재가 됨으로써 네, 그 디바이스 단에서의 분석 혹은 엣지 서버에서의 분석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AIoT에서의 결국 핵심은 네,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AIoT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의 서비스에 IoT 기술을 녹이는 기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는 자사의 웹 OS를 개방을 해서요. 구글이나 뭐 아마존에서 또 이제 자사의 가전기기를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생태계를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내 그 공공기관들도 이런 IoT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례를 보면 LG유플러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IoT 기반의 열수송관 모니터링 이런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이렇게 AIoT 기술 또한 IoT 기술만큼 저희 나라에서 네,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네, 기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좀 더 나은 건데요. 요즘 또 메타버스 핫하죠. 네, 메타라는 거는 초월이라는 메타라는 뜻과 유니버스를 의미하는 우주를 의미하는 버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핵심은 뭐냐면 가상 환경과 실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실생활이 거의 구분이 없도록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 기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메타버스 기술에서도 AIoT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의 핵심은 내가 실생활에서 했던 그런 뭐 행동들이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에 전송이 돼서 그 안에서도 구분 없이, 즉 실생활과 가상환경에 대한 구분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로 AIoT 기술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oT 기술은 앞으로도 굉장히 네, 확장이 되어서 다양한 기술, 다양한 산업들과 네,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AIoT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클라우드로 AIoT 기술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 IoT든 AIoT든 이런 디바이스나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고요. 데이터가 수집이 된 이후에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분석은 뭐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DB, 저희 완전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레스틱서치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키바나로 시각화를 한다든지 네, 다양한 분석 작업, 다양한 툴들을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는 서치 엔진 서비스라고 해서 일레스틱서치 서비스를 클러스터 형태로 관리형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바로 서치 엔진 서비스인데 네, 그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셔서 분석도 가능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혹은 저희 텐서플로우 서버에서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터 수집, 제어, 그리고 분석까지 이 모든 전이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AIoT의 핵심은 AI잖아요. 근데 AI를 사실 내가 직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인퍼런싱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AI 개발을 위해서는 고사양의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분석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AI 서비스는 사실 머신러닝, 그다음에 NLP, 뭐 미디어와 같은 하나의 AI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술들을 다 종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한 인력, 그리고 인프라가 필요하신데 사실 이걸 다 모두 갖추는 것은 쉽지가 않죠. 또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네, AI 기술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AI 기술들을 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AI를 위한 인프라 구성, 그 다음에 실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AI 기술을 녹여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API 형태로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AI 서비스가 지금 한 20여 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요즘 AI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신규 AI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AI들을 바로 가져다가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는 저희가 네이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직접 그런 성능을 관리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계속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진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AI 서비스를 쓰시면 가장 최신의 그리고 성능이 좋은 AI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AI 서비스, 근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AI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시면, 네, 그럴 때는 이제 직접 AI 모델링을 하실 텐데요. 그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포레스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인젝션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빙 단계까지를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포레스트라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미 IoT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라는 것은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 구성이 필요한데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프라 필요하실 때 빠르게 확장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안 서비스, 앞서 IoT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보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한 국내외 보안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그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고성능 서비스. 이 대량의 데이터를 사실 하나로 수집하고 또 분석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고성능의 뭐 데이터 포레스트, GPU 서버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합리적인 비용이다. 네, 이거는 뭐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벤더사도 마찬가지죠.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물리 인프라 대비는 비용 효율적으로 정말 내가 인프라를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시면 된다라는 장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한 150여 개 서비스가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내가 AIoT나 IoT 기술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네이버 클라우드도 하나의 선택지로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점심시간이라는 귀한 시간 내어서 오늘 세미나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